조치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원핸드 백핸드의 그립별 특징 및 그 다음에 밸런스, 그 밸런스에 따른 스텝, 그리고 그에 따른 원핸드 백핸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립은 처음에 잔디 코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컨티넨탈 그립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면이 이렇게 살짝 열립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좀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이 그립을 잡고 매우 잘 치시는데요. 보통 드라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간 슬라이스 비슷하게 많이 쳐야 되는데요. 이게 장점은 낮은 공을 좀 편하게 칩니다. 근데 단점은 탑스핀이 안 되고 높은 펼처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그립 자체가 높아지면 더 면이 더 열려버리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턴 그립이 있습니다. 이스턴 그립은 가장 일반적인 그립인데요. 어느 정도 낮은 볼도 좋고 조금은 높은 볼도 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얘 면은 이렇게 컨택 포인트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얘도 높은 볼 처리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 웨스턴 백핸드 그립이 있는데요. 바브링카나 도미닉 디엠이 많이 쓰는 그립인데 보시면은 공 면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정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손목 각도 가장 자연스러운 손목 각도가요. 근데 이 각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공 탑스핀을 감기에 되게 용이하고요. 그리고 높은 볼도 약간 면이 전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면이 닫혀서 공이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추세는 모든 선수들이 높은 볼을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플레이어들은 이 그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립의 특성을 좀 알고서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그립에 따라서 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KPT에 캐스터로 계시는 정민준 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요.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이 전환 속도가 훨씬 더 감각적인 것보다 빠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핸드 발리를 위크 컨티넨탈 잡고 쏘면은 되게 면이 얇습니다. 근데 찬스볼이 썼을 때는 약간 그립을 원래 오리지널 컨티넨탈로 잡아서 두껍게 발리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그립을 돌릴 수 있는데요. 그 뇌의 원리에 의하면은 그립을 이스턴 그립을 치다가 공이 높으면은 백핸드 세미 웨스턴으로 돌려서 충분히 칠 수 있는 시간이 있답니다. 네, 이 그립은 조금 더 낮은 공 치기에는 훨씬 더 조금 뭐라 그러죠? 세미 웨스턴 백핸드는 낮은 볼 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스턴 백핸드를 치다가 공이 좀 높으면은 그립을 돌려서 친답니다.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적혔을 때는 훨씬 더 일리가 있습니다. 할리도 우리가 하는데 왜 백핸드 원핸드는 못할까요? 네. 그래서 이 그립의 특성을 알고서 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으로 백핸드를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핸드 백핸드의 물리적인 특성을 보면요, 일단은 컨택 포인트가 좀 멉니다, 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리 잡는 게 좀 편하고요. 그리고 팔이 무조건 펴져야 됩니다, 원핸드 백핸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힘을 공을 맞추고서 팔로 밀어내는 힘으로 치기 때문에 이 왼손 자체가 같이 회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바이오맥의 발력의 원리에서 왼손을 같이 뻗어주는 힘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밸런스가 잡히고요. 또 하나는 이 밸런스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공을 치고 나서 몸이 옆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고 나서는 투핸드 같이 자연스럽게 나가기보다는 버티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관성이 이쪽으로 작용했을 때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핸드 백핸드에 비해서는 리커버리가 크로스오버 스텝이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렇지만 원핸드 백핸드가 이런 밸런스적인 스텝적인 특징이 있지만 장점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슬라이스가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한 손으로 원핸드를 치기 때문에, 백핸드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슬라이스랑 발리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에서 네트로의 전환이 되게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대부분 원핸드 백핸드 치는 사람들은 슬라이스 잘 치고 백핸드 발리 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환도 잘 되고요. 그래서 로저 페더러가 되게 쉽게 전환을 하고 서브핸드 발리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다 원핸드 플레이어입니다. 네, 그 이유가 약간 핸들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가 더 정보를 드리면 외국에서는 어린아이들도 투핸드 치는 애들도 원핸드 백핸드를 치게끔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프랑스 그 우수 지도자 강습회에서 왔을 때 그 지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원핸드 백핸드를 쳐? 이거 백핸드 발리 연습시키는 거야. 슬라이스 연습시키는 거야. 왜? 이걸 해야지 애들이 원핸드 백핸드든 발리든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어린애들도 한 손으로 백핸드를 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매우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점인 거 하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물리적으로 공이 멀리서 치기 때문에 발이 굳이 안 느려도 공을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투핸드 백핸드는 좀 더 가까워야 되는데 원핸드 백핸드는 조금 멀리 두고서도 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더 우리 이제 동호인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요, 로저 페더러가 치고 멋있으니까 원핸드 백핸드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멋있습니다. 이게. 네.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해드린 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티넨탈 그립은 낮은 볼은 치기 용이하고 면이 많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높은 볼은 어렵습니다. 이스턴 그립은 보통 낮은 볼도 괜찮고 살짝 높은 볼은 칠 수 있지만 높은 볼이 어렵습니다. 세미 웨스턴 그립은 낮은 공은 보통이고 높은 볼 치기에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세미 웨스턴 백핸드 그립을 잡고 치거나 아니면 그립을 전환시키면서 칩니다. 그리고 밸런스적인 특징은 몸이 옆을 보고서 그 상태에서 팔을 밀어주는 힘으로 공을 칩니다. 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에 발력을 같이 쓰고요. 그리고 사이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나가기보다는 한 발로 버티고 나서 다치고 나서 그 다음에 크로스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리커버리가 좀 늦습니다. 만약에 빠지는 경우에는 버티고 나서 다리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점은 슬라이스랑 원핸드 백핸드 발리를 발전시키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되게 멋있고요. 이 원핸드 백핸드의 특성을 알고서 배우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원핸드 백핸드를 배워야 되는 동기나 그 다음에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